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다른 체제만 이루어지면 저는 미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 간의 이해관계로 보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상에 큰 감 하나 올려놓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또 야당을 설득을 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큰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신기준 의원님, 송갑석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이십니다. 또 우리 최문순 이사님은 또 이렇게 멀리까지 이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뜻을 모아주신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 이 큰 국가적인 우리 물꼬가 올해 안에 돌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 주체이기는 하지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역구가 광주라서 전라도를 대표해서 공동 주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최인호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하게 기획하고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나 지역구에서 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축사, 영상 축사는 못했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이영석 광주시장님, 김영록 전남지사님, 송하진 전북지사님도 모두 우리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한 15년 됐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말씀하신 지. 그 다음에 지방으로 구체적으로 이전되기 시작한 것은 한 11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광주하고 전남은 10개의 혁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입니다. 광주하고 전남이 함께 나중에 뒷가람 혁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한전이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는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에서 사람들 많이 와서 그냥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관 하나가 한전이라고 하는 곳이 오다 보니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한전과 함께 새로운 신에너지의 메카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지역의 계획이 광주와 전남이 함께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공공기정 이전의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최문순 지사님 오셨는데요. 우리나라 중에 강원도가 유일하게 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문순 지사님이 약간 북한 사람처럼 생기기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히 강원도 접경지대에서는 정말로 남북한이 함께 혁신도시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커다란 꿈도 키워나가면서 그런 새로운 시즌2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남북 평화 시대를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남북 평화 시대의 싹을 틔우고 티를 뿌린 강원도 산입니다. 성공한 평화올림픽의 주역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핫한 데가 이제 아까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송재호 위원장님도 이제 축하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많은 토론자로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와 계시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요즘 가장 핫한 곳이고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곳이 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22조가 넘는 그러한 예타 면제 사업 그것도 추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공기업 이전 시즌 2도 또 이제 시작을 하시고 또 우리 그 동네에 새로운 그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이것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돈이 있고 어떤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는 모두 지역 균형 발전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그 쏟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러한 그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혁신도시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정말 그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혁신도시가 지금 그 지역의 그 조성을 다 이제 각 지역마다 했는데요. 이 혁신도시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교육과 문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주 여건 그리고 이 혁신도시가 새로운 그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구도시인이 어떤 쇠퇴를 가져오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시정, 보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의 시즌 2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가장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지역으로 내려온 공공기관들과 지역의 어떤 기업 그리고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유기적으로 좀 결합을 해서 이렇게 그 지역의 발전을 상생하면서 도모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2를 통해 가지고는 어떤 이전 기업의 장점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점들이 유기적으로 좀 결합을 해서 기업을 좀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좀 탄생시키고 그래서 일거리를 창출해서 정말 실질적인 이 지방공공기관 이전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방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중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지방공공기관 이전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오늘 뜻깊은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어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도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셨으니까 강원도에 앞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은 제일 많이 이전시키게 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강원도 크게 기대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우리 송갑석 의원님 또 신기정 의원님 또 김종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역의 사회에서는 정은석 부의 의장을 비롯해서 또 부산시의회 부의장님이신 이성수 부의장님 또 많은 시 부의원님들 특히 우리 마을을 대표하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등 지역의 대표들이 다 오셨습니다.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버스 한 차로 그래 오셨는데 여러분들 경기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국의 그 혁신도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지원팀장님과 또 담당 공무원님들이 거의 모두 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민원 교수님 발제와 자장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종만 학장님 발제 또 최상한 교수님 등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공감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뜻깊게 또 고맙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 이 지방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도권의 위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출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국가의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저출산 극복만큼이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저는 이 지방의 위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출산도 지방이 더 심각합니다. 부산이 이렇게 인구가 적어지고 또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면 한때 400만이던 부산의 인구가 지금 340만 명 정도인데 2047년이면 260만 명 정도로
지금보다도 또 75만 이상이 또 빠져나가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도시에서 과연 도시가 유지되겠느냐. 제2도시라는 부산에서조차 이런 걱정을 할 정도니까 결국은 농촌을 기반으로 둔 시군 3분의 1이 앞으로 20, 30년에 소멸한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어떤 정부의 시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정책이다 하는 점을 오늘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0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2공공기관 이전, 이것이 앞으로 남은 국가균형발전의 제일 큰 핵심 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 전국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잘 모아주셔서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로 더 진행이 돼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그 힘을 모으는 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방금 우리 도착하신 김혜영 최고위원 부산연재구입니다. 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 유관단체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다가 유관단체들만 있잖아요. 협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표에 이제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이해찬 의원실에서 선정한 것과 제 자료가 일치하는 자료들이고, 거기에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 별표가 없는 것은 새로 제가 추가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27쪽까지 그렇게 가고요. 27쪽에 이제 기존 혁신도시 배치 기준 산업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1차 이전 때 이렇게 이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도,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는 뭐 부산에 하면서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아진흥 이걸 기준으로 거의 배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앞으로는 논란을 좀 해야 될 거야. 이거에 과연 옳은지 아니면 조금 기준을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좀 정부가 하고 지자체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좀 확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거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대부분 한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역별 배치 계획은 생략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오늘 여기 28쪽에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 예산, 요게 이제 저는 키로 봐요. 지역의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79개로 있는, 이것도 역시 배치를 혁신도시 1군, 2군, 3군, 4군에서 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게 출자 그 정부의 공공기관의 그 지분율에 의해서 100%부터 이제 30% 미만이 나누는데, 100%는 1차 이전 대상이고 30%까지는 2차 이전 대상이고 30% 미만은 3차 이전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서울에 있는 것, 인천에 있는 것, 경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단 있죠? 이 명단 이거 뽑아내느라고 고생 되게 많이 했겠죠. 예,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전 이거 하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해당되는 회사들이 또 저한테 또 항의하면 어떨까 하고. 근데 여기서 누가 항의하면 항의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7쪽에는 그러면 이 기업들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전적 인센티브 방안, 이것도 제가 뭐 엄청나게 고민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거 있다. 지방세 문제 있고, 또 지역의 혁신도시에는 오픈 캠퍼스라고 이제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오픈 캠퍼스를 대학하고 공공기관만 있는데, 여기다가 공공기관이 설립한 이전 기업도 오픈 캠퍼스 대상으로 가자. 근데 사실 그 지역의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대학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학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교수가 강의하는 곳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학 가보면 뭐 산하경력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것이 그런 그 강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산업 부분의 공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전 기업도 거기에 좀 넣자 이런 거고 혁신도시에 그 발전 기금들이 있으니까 지방세 내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전 기업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고 해서 좀 와보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38쪽에는 제가 이전 추진 절차를 쫙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제가 굳이 써놓은 것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2년 걸리고 4년 걸리고 막 6년 걸리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하자 그 말이죠. 오래 걸리니까 꾸물꾸물 되지 말고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뒤에 이제 40쪽, 41쪽 이것은 왜 공공기관 추가 인력이 더 필요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이주알 고주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이제 전국을 혁신경제 벤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혁신도시 하나 그것만 보고 할 수는 없거든요. 혁신도시가 가면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이것을 이게 전파해 가야 되는데 이 전파하는 대상이 제가 이제 저기 그림 41쪽의 그림이 이제 확대 혁신지구 그러니까 모 도시가 있고 모 도시 옆에 혁신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는 42쪽에 혁신도시 추가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지금 국제한 곳에서 혁신도시를 우리 또 해달라는 요구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혁신도시를 없는 곳에 추가 지정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수도권의 낙후 지역도 혁신도시를 좀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의 낙후 지역에 갈 공공기관은 그러면 뭐냐 지금 1차 이전 때 절반이 수도권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이 공공기관들을 특성에 따라서 수도권의 낙후 지역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무리 없이 예정해서 전국의 낙후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한국 혁신경제화의 불씨를 좀 저변을 확대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2쪽에 영도도시와 혁신도시 재조정 법도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대덕에 가면은 연구단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부 출연 이공계 연구소들이 거기에 다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기준으로 그게 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특성,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출근은 대덕으로 하는데 주로 근무처는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기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업무 비효율이 또 아주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혁신도시 특성별로 대덕에 있는 이공계 연구소를 옮기고 또 옮기되 기존에 뭐 거기가 이제 뭐 연구개발 뚜꾸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정 산업 분야는 남겨놓고 그리고 거기에 옮겨간 그 빈자리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듯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그래 좀 시키고 그래서 거기도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가는 방안 이제 그렇게 제시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전국을 혁신벨트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그림이 42쪽, 43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4, 45는 뭐 잘 우리가 거버넌스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 발표는 제가 뭐 한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혁신도시 시리즈를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완전 정책이다
그런 보완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약간 저는 제 입장에 보면 약간 혼란성이 좀 제기되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혁신도시 시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예를 들면 뭐 정주 여건들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쇼핑몰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하는데, 물론 이게 문제 정치환경을 개선해야 문제들이 내려오겠죠. 또 서울 민주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최우선에 있는 것은 지역의 혁신이라는 거죠. 그게 돼야 이해된다는 거죠. 지역의 그 혁신 도시의 혁신 클러스터라든가 산학연구원 클러스터들이 활성화되는 것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그렇다면 이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준해 갈 때 어떤 문제가 있냐?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이전 대상 부분들은 뭐 우리 이민은 교수님이 앞에 워낙 앞부분 잘 정리해 주셔서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57페이지 보시면, 자, 그럼 이미 이전된 광역 시도들이 있죠. 부산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지역들, 경남이라든가 이런 이미 이전된 지역 광역 시도들은 당연히 이제 추가 이전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1차 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때문에 이제 공공연 이전이 안 됐죠.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도 이제 혁신 도시를 지금 지정해달라, 공공기관을 이전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광역시는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이게 뭐 이게 북구에 두든 남구에 두든 아니면 동구에 두든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광역도의 경우에서는 이미 좀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의 경우에 지금 진주에 있잖아요. 큰 도시가. 진주가 서부산이니까 중부산에 있는 창원이 우리도 공공기관 이전을 해달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김해도 이제 요구를 하는. 우리 여기 이제 강원도도 지금 상황이 먼저 있는데 강릉, 춘천이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사실은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에 있지만 광주와 전남 간에 지금 이제 나주 간에 지금 알력들이 갈등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들이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공공기관을 떠나보내는 수도권의 반발, 또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제한도 다시 만나지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전되는 공공기관들의 사정도 좀 우리가 다시 역으로 좀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보니까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가지고 기관 자체가 부도에 뭐 상당한 부채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경우가 좀 필요하겠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 발의 법안들은 뒤에 보시면 58페이지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안 11개가 나와 있습니다. 11개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59페이지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내용들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아직 이전하지 않는 지방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신설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부터 시작해서 이전 소재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법안이 다루고 있는데, 이 법안을 쭉 검토해보면 전반적으로 오늘 주최하신 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안이 가장 포괄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여튼 120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 작년에 발의했으니까 사실 올해 1월 1일 날 심사를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실시를 의무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후 시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전 소재지와 관련해서 했던 논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김혜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한국산업은행 것과 관련해서 수정하는 하여튼 핵심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에 준다, 이것만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전 소재지와 관련된 이제 규범 개정들이 있는데, 하여튼 소재지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범위 확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인재를 예를 들면 그 법안 중에 한 분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 이전에 2007년 이전에 이미 간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자, 그것도 포함시키자. 이게 이제 저는 의원의 발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도 상당히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연구기관들도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밑에 60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은 지역 인재 채용 대상 확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 논의를 제안한 박명우 의원이나 이채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산에 있는 의원들인데 이런 분들은 우산에 대학이 몇 개 없으니까 사실 이제 인재 채용이 좀 곤란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것 때문에 대학원을 우산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거기서 대학을 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혹은 예정인 사람들만 뽑는데 예를 들면 대학원 간 사람들 뽑자 혹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을 서울에서 나오더라도 뽑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신시도시 확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전과 충남은 지금 이제 평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시켜달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가 지금 이제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좀 보완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지금 이제 발의 개정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좀 내용들이 겹치는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통폐할 필요가 좀 있고, 또 예를 들면 지역 공공기관의 평가 때 지역 기여도를 좀 넣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이나 지자체의 협력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후에 법 개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에 지금 이제 문현 핵심 도시와 북한 쪽에 경제자유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경제자유 구역법의 개정들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앞부분은 이제 발의 법안에 대한 법안 개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분은 국회가 정말 좀 해줘야 될 부분이 현재 국회가 나서서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좀 본격적으로 끌어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추가 인재했을 때 본인 지역구에 올지 말지에 따라서 지역의 지지율, 본인 지지율, 국회의원들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도 공공기관 정당 내에서도 사실 합의도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당 간 합의도 쉽지 않을 거고, 물론 당장 수도권과의 어떤 갈등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강력히 한번 발휘해 주어서 소소한 시일 내에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좀 끌어내고, 이 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좀 주춤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도 좀 충족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동권입니다. 권한과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 말하면 손발이 좀 묶인 상태에서 자율적인 혁신 성장이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국회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는 제가 이 국회 도라는 말을 쓰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국회도 이제는 좀 지방부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개 혁신도시로 나누면 한 5조 정도가
권역 내에서 공공 입찰을 통해서 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다 뺏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 혁신도시2는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뭐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뭐 인구 감소되는 부분들 하는데 오히려 보면 인구 감소가 더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노르딕 국가라는 뭐 스위스, 노르웨이, 뭐 덴마크 이런 나라는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인데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인구 100만 단위 50만 단위 적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은 국가가 긴급 조치와 국가 비상 상태에 준하도록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8월 달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정치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추세로 갑니다. 이미 수도권이 30년 동안은 계속 전체 인구의 50%를 유지한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좀 2위라는 이 런던 같은 것만 봐도 인구 밀도를 보면 지금 수도권의 2배, 우리가 2배 더 많고요. 도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베를린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동안 수도권이 영원히 인구의 절반 이상을 살게 된다. 일본은 수도권 인구가 한 28% 간다고 할 때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1980년도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지금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균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인데 이제는 이 두 개 부서를 합쳐서 분권균형부라는 것을 설립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행정안전부 같은 정신이 뭡니까? 내무부 총무처에서 시작됐고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느껴서 두 개 이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쳐서 행정자치부라고 바꿨잖아요. 변경을 시키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까지 행정자치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안전을 중시해야 된다. 국민 안전을 중시해야 된다 해서 행정안전부로 바꾸었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자 해서 안전행정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말을 다 떼버리고 다시 행정자치부로 개편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를 합쳐서 분권균형부로 해야 된다. 이것이 긴급조치라고 하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제2의 수도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수도권 시전2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에 분권 균형 수석실 같은 걸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서관실이 자치분권 비서관실 하나 있거든요. 균형발전 비서관실하고 분권 비서관실이 나눠져 있다가 합했는데 그걸 수석실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비서관실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저 후임 비서관실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이 벌써 4번째 바뀌나요 이번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 동력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착착 안 가니까 정부 부처가 뭐 움직일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는 뭐 어느 당이 집권하든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그 관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청와대가 그 주체 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구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분권 균형보다는 뭐 어쨌든 이런 것까지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지금 이미 있는 법령 가지고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용이하고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의원이 이 제출한 법안 지금 내용 중심이 아주 포괄적으로 그나마 가장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이런 강력한 그래서 구축해가지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이건 이 술의 양밭입니다. 균형발전만 기계적으로 시로가를 그냥 나눠서 가버리면 혁신이 안 돼요. 혁신, 자기 혁신. 우리가 생존하는 것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숨쉬고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합니다. 자전을 하잖아요. 자기가 돌아야 됩니다. 이게 혁신인데 그러려면 균형과 분권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위원회도 대통령께서 제가 듣기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회의 직접 한두 번 청와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분권위원회는 한 번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최한 회의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화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하려면 그때보다 더 많이 대통령이 함께 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거기에서 언론에 나가고 천명하고 해야만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부채에 맡겨서 될 정책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구축돼야 된다. 이 위원회 기능과 이상도 강화돼야 되고 구성도 제 얘기를 말해서 좀 혁신해 가야 되고요. 그 점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님 오셨다고 하면 가셨습니다만 각 시도가 또는 각 시도 내 전부 자기 이 이해 중심으로 전부 가져오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배가 산으로 가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영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초광역권적 연계 앞으로 우리가 이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여기 있으면 행정적으로 통합은 안 되더라도 이 연계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프랑스가 몇 년 전에 원래 22개 광역시도였는데 15개로 확대 통합했습니다. 장기적으로 6개로 확대 통합합니다. 그래서 평균 인구가 500만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 그 정도는 돼야 지역 혁신적,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유엔에서 오래전에 지적이라고 제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 경남, 신학 이름 하나 가지고 싸우고 평택, 당진, 항구 이름 가지고 대부분까지 가고 이런 구조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초광역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이 청와대와 국회 지금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단계적으로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의 완전 이전 이걸 위해서는 지금 지방 분권이 헌법 개정 좌절되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정봉법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말씀이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구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전망이 연계되고 제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건 추후에 나중에 되겠습니다만 이민영 우리 교수님 오늘 발표를 해주시면서 42쪽에 혁신도시 추가 검토 부분에 그 혁신도시 부재지역을 추가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문제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그러는데 혁신도시 지역 내 추가 지역은 좀 더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서는 이건 좀 그런 자체를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자체가 이미 그 단위로 포화 상태에 와 있는데 수도권 내의 균형 발전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거의 접경 지역이거든요. 수도권의 경기도 남쪽과 북쪽 이건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문제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하고 수도권 내 문제를 같이 연계시키면 전체 공공기관 이전이 흐트러질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유권자들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한 땅을 넘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도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습니다만
혁신도시 안에서만 보면 민주당 후보가 63.7%고 한국당 후보가 23.4%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역색과 우리 고정관념을 좀 뛰어넘는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